안녕하세요. 자동차 카탈로그를 리뷰해주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입니다. 오늘 리뷰할 차량은 기아차의 스포티지 2017년식이고요. 이게 뭐 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특이한 거는 지금 스포티지는 전면이 원래 이렇게 대부분 카탈로그에 전면이나 헤드램프들을 강조해서 이렇게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이 스포티지는 특이하게 후면을 강조해서 이렇게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카탈로그 이렇게 메인에다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솔직히 당시에 이제 이 디자인을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었잖아요. 호불호가 이제 딱 갈렸고,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, 어떤 사람들은 별로다,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서 그런 건지 이 후면을 강조해가지고 지금 카탈로그를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 SUV 차량으로 유럽에서는 이제 더 잘 나가는 차량이죠.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에서도 판매가 훨씬 더 좋고 준준형 SUV로서 이제 투싼과 경쟁을 하고 또 이런 동급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차들이 많은 차종이기도 합니다. 예, 절대 강조로 더 혁신적인 디자인, 넓고 쾌적한 공간, 거침없는 드라이빙까지 그동안 스포티지가 이런 명성을 완벽하게 돌아왔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면 디자인을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약간은 보고처럼 생겼다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곡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둥글둥글한 디자인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포르쉐 마칸이나 카이엔을 따라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디자이너들이 이제 같이 돌고 이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, 이 차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. 어차피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디자인 하는 사람들도 사람인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더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짓는 거랑 지어져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그 안에 색다른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힘들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.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아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모델, 전 세대에 있던 스포티지가 너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 바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너무 기대를 많이 했죠. 소비자들도. 그래서 그런 건지 사람들마다의 이제 그 호불호가 나뉘게 되죠. 근데 이제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도 익숙해진 것도 같습니다.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루엣은 기존 세대 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전면이나 이 후면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임팩트하게 디자인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유럽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유럽 사람들한테 그래서 더 잘 팔리는 걸 수도 있고요. 이런 헤드램프 같은 것도 이제 큐브 스타일로 해가지고 좀 이제 멋지게 해서 램프들도 이렇게 파트별로 탁탁 나눠서 나와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아차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우리 국산차들 보면 헤드램프에 깜빡이등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좀 멋이 없어요. 좀 아날로그적이고, 스포티지는 또 특징이 그거죠. 특이하게 이 범퍼 밑에 깜빡이고 있다는 거. 테일램프가 밑에 있다는 거죠. 범퍼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상으로나 시인성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, 이게 양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좋을 수 있겠지만, 이게 범퍼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 범퍼라는 거는 이제 긁힘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활 스크래치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깜빡이를 달고 있다? 이런 거는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. 기능이나
안전상에는 어떤 뭐 영향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굳이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, 굳이 여기 범퍼에다가 이렇게 해서 깜빡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? 이게 더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뜬금없는 깜빡이 같은 그런 느낌? 딱 각자 놀고 있는 그런 일체감이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. 실내를 보겠습니다. 실내는 뭐 나름대로 2차급에서는 괜찮고요. 2차와 뭐 이제 공유되고 있는 게 항상 비교되는 거는 뭐 현대차의 뭐 투싼 정도겠죠. 투싼이나 뭐 QM6 정도 될 건데, 뭐 이렇게 보면 실내는 뭐 제가 이렇게 보면 기아차는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왠지 아우디 빌도 나는 것 같고, 이런 부분에도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실내 공간에 이제 조명들을 좀 이제 BMW가처럼 이제 주황색이나 이 아우디가처럼 그런 색들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,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푸른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색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면 푸른색은 좀 오래 켜두면 좀 눈이 좀 피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, 이 주황색 등이라든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런 버튼 같은데 이렇게 조명을 사용하는 것들은 오히려 기아차가 훨씬 더 세련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도 핸들은 뭐 D컷을 채용을 해서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름 튼튼하고 이제 뭐 쓸만하다고 하더라고요. 뭐 이제 나쁘지 않은 정도의 착자감을 이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뭐 승차감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큼의 그런 불편함은 없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뭐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, 뭐 개인적으로는 좀 더 투싼이 좀 더 세련된 맛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되고요.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뭐라 해야지, 아쉬워야지 소렌토를 구매하게 되겠죠. 혁신적인 디자인, 스포티한 감성, 스타일 뭐 이런 것들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뭐 제공해주고 있고요. 아까 말씀드린 헤드램프, 뒤에 이제 리어 콤비 램프, 뭐 이제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밀러 리피트 일체형으로 해서 이제 깜빡이등까지 들어오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. 요즘에 이제 국산차 트렌드들은 1.2Z나 1.7, 뭐 1.6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7단 DCT로 해가지고 변속기에다가 이제 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연비, 다이나믹한 뭐 이제 주행까지 이제 1타, 뭐 1석2조에 이제 효율을 높이려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. 뭐 복합전지 15kg에 뭐 이제 141마력에 34토크. 이 정도면 1.7 디젤에서는 뭐 충분한 출력을 내어주고 있고요. 스포티지 2.0 디젤, 이게 뭐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주력으로 판매되는 아마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186마력에 41토크, 그 다음에 EVZ 이제 유로시스로 파워풀한 드라이빙과 이제 획기적인 향상된 주행 성능으로 이제 큰 만족감을 준다. 만족감이 줄 수 있으니까 2.0 디젤들을 많이 선호를 하겠죠. 그런 만큼 2.0이 아마 더 판매가 더 많을 거고요. 디젤차는 이제 뭐 아무리 지금 뭐 기술이 이렇게 좋아진다 하더라도 디젤차는 뭐 태생 자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제 평균 진동과 소음은 태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술력 자체가 아무리 좋아지고 하더라도 이제 진동과 소음은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차급에서는 뭐 조용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, 아무래도 이제 디젤차는 점점 주행거리가 높아질수록 조용한 차는 아니다. 이게 이제 디젤차를 바라보는 이제 대부분의 시각이고,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더 느끼는 것들은
아무래도 이제 이 RNG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차를 타다 보면 탈수록 좀 괜찮다 그런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. 뭐 예전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뭐 이제 디젤차 국산 디젤도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고 뭐 자동차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더 알뜰하고 좀 연비를 좀 더 세이브해서 타고 싶으시면 1.7 디젤로 타시고요. 뭐 이제 조금 더 파워풀한 드라이빙 뭐 주행을 원하신다면 2.0으로 타서 2.0으로 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 2.0 이 VZ 엔진 뭐 나름대로 뭐 파워풀한 드라이빙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뭐 저도 VGT 엔진을 구형 투싼을 통해서 지금 뭐 타고 있지만 뭐 그런대로 밟을 때 출력이라든가 가속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파워풀하게 이렇게 힘있게 전달해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요. 2.0 디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186마력에 41토크 정도면 충분한 출력을 만족감 있게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아무래도 뭐 그래요. 저도 이제 구형 투싼을 타고 있지만 다른 분들 뭐 이제 스포티지 뭐 이제 차량이나 이런 것들 타보면 뭐가 이제 뭐 다르다 보다는 뭐 실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외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외관 이런 것들 느껴보면 그냥 사실 껍데기만 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인 것 뿐이에요. 그냥 화장을 이런 식으로 했구나. 네, 이 차는 그런 느낌 뭐 더 큰 것 같아요. 뭐 이런 뭐 이렇게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기아차 스포티지와 뭐 또 이제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는 비교 대상인 투싼 우리는 이런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플랫폼 자체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부터 같은 차인데 외형만 좀 다르게 해서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마음적으로 아니 그냥 심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소비자로서는 뭐 그냥 별 차이 없다 그냥 그런 거 좀 못 느끼겠다 것 같아요. 그냥 별 느낌이 없다. 그냥 같은 차인데 그냥 나는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외관적인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아차가 맞으니까 사는 거고 나는 또 현대 쪽의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와닿는 쪽으로 그냥 구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이런 뭐 주행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수치상으로 막 이렇게 다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막상 타서 주행을 해다 하고 뭐 이렇게 타보면 크게 뭐 이렇게 다르네 이런 느낌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이런 차급에서 더 그런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1.7 지금 7단 DCT 변속기 조합은 아무래도 지금 듀얼 클러치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41마력에서 뭐 이제 듀얼 클러치는 좀 이제 고속 주행이라든가 이제 뭐 그냥 주행에서는 별 그게 없는데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죠? 막히거나 이제 좀 정체 구간에서는 좀 붕 뜨고 이제 굼 뜨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뭐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뭔가 지금 스포티지 뿐만 아니라 이 국산차들이 지금 이제 다운사이징 하는 엔진들하고 이 7단 변속기 하고 이제 조합에 이제 좀 세팅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제 라고 생각이 되네요. 다음은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, 뭐 주행 보조 시스템, 이제 드라이빙하고 스마트한 이제 편의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스포티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런 차급들에서는 8인치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K3 같은 경우에는 뭐 7인치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이 1인치 차이들에도 이 시인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작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
더 크면 아무래도 편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그렇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8인치대 이상으로 좀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시스템은 이제 JBL 이제 들어가지고 있고요. 후측방 경보 시스템, 후측방 경보 시스템,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, 그 다음에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혁신적인 사양의 구성을 패키지로 그거 해주고 있다. 뭐 해서 하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은 뭐 잘 선택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고요. ISG 시스템 사륜에는 미적용 되죠. 다음은 이제 실내 공간입니다. 거주 공간. SUV급이기 때문에 뭐 실내도 뭐 그런 대로 리클라이닝, 폴딩 다 되고요. 그래가지고 34도까지 왔다 갔다 다 되고, 2열에는 이제 열선 시트, 그 다음에 운전석 동승석에 통풍 시트, 뭐 이제 운전석 동승석은 파워 시트 해주고 있다.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런 거, 이런 거 아주 좋아요. 느낌이 다른 공간, 수준이 다른 편리함, 뭐 이런 차급에서는 뭐 이 정도면 투싼급이나 이런 스포티지급에서는요 뭐 이사도 할 수 있습니다. 제 리뷰에서도 뭐 잠깐 뭐 말씀을 리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웬만한 거 다 들어갑니다. 그냥 짐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용량 크고 이런 것들이라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들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고요. 이런 거는 진짜 괜찮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마트 테일게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러기지 언더 트레이 해가지고 파트별로 공간을 확보해서 다양한 용도의 수납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분할 되고 폴딩 되고 뭐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승차 인원에 따라서 적재 물의 양에 따라서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편의 사항인 거죠. 더 이제 안전함을 위해서 이런 긴급 보조 시스템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있다. 후측방 개별 타이어 공기압 시스템, 뭐 에어백들, 어드밴스 에어백이나 전복 감지 커튼, 사이드 에어백, 이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들, 뭐 이런 거 하이빔 어시스트 뭐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. 자, 다음에 이제 익스테리어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인테리어 버튼별로 해가지고 CDP 오디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7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탑재 내려가면 하고, 뭐 기본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. 뭐 패들 시프트, 파킹 브레이크는 이렇게 생겼으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. 익스테리어 컬러도 이렇게 되어 있고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, 뭐 19인치까지는 뭐 굳이 다르실 필요는 없고요. 18인치 정도만 돼도 자동차 보여지는 뭐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쁘게 나오니까요. 이제 컬러는 블랙 원톤, 브라운 컬러 재현하고, 뭐 연비, 스타일 표현의 튜온, 원하는 만큼 당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뭐 트윅스 같은 거죠. 기아차에 그런 거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좀 더 튜닝해서 이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해서 개별 신청해서 타시면 되겠습니다. 기아차 스포티지 2017년식 한번 리뷰 뭐 그냥 해봤고요. 스포티지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. 뭐 넓은 공간, 이제 각종 편의 장비를 통한 이제 SUV급에서는 이제 막내 차량이지만, 그런대로 이제 평균적인 만족도와 연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, 그리고 이제 좀 더 색다른 개성 넘치는 이제 좀 파격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나 고객이라면 뭐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SUV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. 뭐 다음 스포티지가 어떻게 보면 더 기대되는 자동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아 스포티지 자동차 카탈로그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리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